김정은은 절대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방송하지 못한 점 먼저 미안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틀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또 어제는 방송을 촬영해야 되는데 제가 강원도 철원군 장평에 갔다 왔습니다. 장평에 가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문한 8월 15일 전에 강원도 철원군에서 생산한 고랭지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여러분들에 공급하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거기에 강원도 철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밭을 직접 가보았고 또 산지에 가서 현장을 다 보고 이제 7월 말에는 대대적인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문한 것을 제가 주문한 수량에 따라서 조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철원군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는 그래서 못하고 오늘은 정말 북한의 무서운 음모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은 우리 한국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특히 무력으로 짓밟거나 핵무기로 또 미사일로 짓밟은 것이 아니고 말로 짓밟아 버렸던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김여정 구입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듣기조차 거북한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치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그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를 길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가 한미동맹을 깨버리고 하루빨리 북한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즉 우리 민족끼리라고 자주 쓰죠. 북한 쪽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호된 타격을 가하겠다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지금 보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은 단순합니다. 한미동맹을 깨고 김정은은 또 북한은 한국 정부를 자기들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도발을 했던 겁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가 지은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정은이 한반도 전체 지역, 즉 우리 한국 전 영토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총사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영토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에 걸쳐서 북한의 대남 침공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약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대비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대칭 전력은 우리는 열세 있고 북한은 아주 강합니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강할지 몰라도 현대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핵무기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북, 친북, 좌파들 아니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북한이 파괴된다면, 즉 F-35와 같은 또 F-15K와 F-15 전투기, F-16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 전력 막강합니다. 또 F-35A가 40대가 전력 배치가 끝난다면 그때는 정말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서 최신식 무기를 사올 수 있나? 사올 수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부품은 어느 정도 공급해 줄지 몰라도 최신형 수호이 전투기 같은 이 전투기들은 북한에 주지 않습니다. 왜? 돈이 비싸기 때문에 북한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각해낸 것이 전략 로켓 사령부를 만들고 그리고 수천 개의 미사일, 거기에 어떤 것을 장약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핵무기도 장약할 수 있고 또 세균 무기나 생화학 무기도 장약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들입니다. 이것이 수천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3일 만에 한반도 전체 지역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는 속결전이라는 작전까지 세워놓고 공개한 것 여러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두 개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 반기 속결전의 전개 양상을 예상하면 반기 속결전 첫째 날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포병부대들은
발사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0분 동안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만 발과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1000발을 미국 남조선 연합군 기지들을 향해 소나기처럼 퍼부을 것이다. 단기 석결 전 둘째 날은 인민군이 남진 총공세를 시작하는 날이다. 인민군 항공육전병력 1,500여 명은 남측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 강화로 남조선군 국방부대들과 시가전을 벌이게 될 것이며, 남조선군 국방부대는 특수훈련을 받은 인민군 항공육전여단과의 교전에서 이길 가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석결 전 마지막 날, 실제로 전쟁이 터져도 대피할 것이 없는 서울 시민들은 대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로 우리의 전략 기지들을 모조리 타격하고 주체군단이라고 하는 폭풍군단이라는 11군단을 투입하여 한반도 전역을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를 겨냥해서 침공 전략까지 세워놓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지게 된다면 핵무기 있는 대로 쏟아부을 겁니다. 북한은 결코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북한이 우리의 전력에 의해서 망가지든지 미국의 전력에 의해서 모두가 파괴된다면, 물론 김정은이가 죽는다면 몰라도 김정은이가 살아있게 된다면 그는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가 마지막에 한 방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완성 직전에 히틀러는 무너졌습니다. 아마 히틀러는 비밀무기라고 하는 이 핵무기를 완성했더라면 2차 대전이 그 전황이 완벽하게 역전됐을 겁니다. 유럽이나 소련이나 초토화가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재자들은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병기라고 했던 핵무기가 완성 직전에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정은이 바로 자기가 죽게 된다면 이미 만들어 놓은 수십 개의 핵무기를 미국에도 날려보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는 아마 수십 발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두 번째 말씀드린다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간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국제 언론이나 또 미국 CNN이나 로이터나 신뢰하고 믿을 만한 국제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를 보면 한국은 이미 거기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모두 아우성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자기의 최신애라고 할 수 있는 한 대밖에 없는 항모 전단을 남중국해로 파견했고, 이미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방송 니미츠호 항모와 그리고 로널드 레간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을 방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항모 전단 2개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있습니다. 미국이 만에 하나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과 항모 전단과 극지전이라도 일어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김정은은 절대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사활을 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눈 돌릴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여단을 남중국해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서 남중국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병기 TV에서 이병규 박사와 방송을 할 때 벌써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년 전이죠.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방어선은 일본 용해로 규정하고 우리 한반도 전체를 적으로 가상해서 해상훈련을 한 것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이봉규 박사와 제가 방송을 한 것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미국은 우리 한반도를 방어 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북한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 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용의 경계선을 자유세계 방어선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도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연기되는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우리 정부가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작권을 지금 당장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혼자서 지킬 수 있는, 즉 자국방위, 자위방어가 가능할 때만이 전작권도 가져와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어선이 점점 뚫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력을 점점 더 증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국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정말 우리 국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미군의 도움이 없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국제사회가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중공군이 붙어서 국지전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가 지금 사활을 걸고 거기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중국군과 인도군이 싸우는 것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자그마한 난투국이 도화선이 돼서 국지전으로 발전하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이것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했던 그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담화문 형식을 통해서 장문의 글을 트럼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친분 관계는 인정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정은 동지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말까지도 붙입니다. 왜 미국에 지금 불만이 꽉 차 있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억지로나마 웃음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웃음 뒤에는 무서운 칼을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서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의 도발을 자제함으로써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놓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국지전을 벌이도록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중국군과 미군이 맞붙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홍콩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바로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콩에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입니다. 쿠바도 저는 홍콩 문제에 개입한 것을 뉴스를 통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은만이 홍콩 문제에 개입한 중국의 시진핑 손을 바로 그 즉시 들어준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것을 뒤에서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아마 한반도에 있는 친북 종북 단체들에게 지령문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매체들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것을 계속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오늘이라는 대남 매체를 통해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민심은 당당한 결별을 요구한다. 미국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 있는 친북, 종북 단체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철면피한 행태에 대해 도는 묵과할 수 없으며 단호한 결별만이 정당한 해법이라는 것이 오늘의 남조선 민심이다. 이것은 남조선 민심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이가 바로가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10시에 꼭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0시에 계속해서 북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